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6일 마감 시간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 관련주 얘기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었죠. 네, 안 좋았다가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항생지수. 이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증시 부양책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뭐 금융 정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죠. 자꾸 돈이 이제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 정책도 좋고 경제도 좋은데 돈의 흐름, 돈은 수익이 나는 곳을 쫓아가거든요. 근데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자꾸 이제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중국에서. 홍콩 시장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또 상승을 하니 어떻게 될까요? 또 반대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에 정부 정책 뭐 저 PBR주에서 이제 움직임이 나는데 중국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정책이 나오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어떤 바닥에서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돈의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곳이 나쁠 수 계속 움직이다가도 어느 한 포인트에서 그냥 턴어라운드 하면 바닥 치고 2배, 3배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 거 감안해서 뭐 미국, 일본, 뭐 아르헨티나 뭐 맨날 신고가 가고 인도 좋았던 것도 바닥을 향해서 다시 내리막을 칠 수 있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시장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에서 막 불꽃쇼하고 여의도 불꽃축제 피크에 버스를 택시를 타고 여의도를 가봤자 거기 가까이 가서는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미리 하루 전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다음 달을 준비하든지 이렇게 해서 명당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빨리 돈을 벌고 정보력이 낮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그동안 뭐 이런 저런 증시의 어떤 변동성이 컸는데 한 업 섹터가 조금 조용했습니다. 이제 바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섹터가 바로 이제 중국 관련돼서 카지노주들입니다. 예. 생각보다 중국 관광객들이 안 왔다라는 이제 얘기로 파라다이스, GKL, 롯데 관광개발 주가들이 좀 부진하죠. 지금 보시면 코시국대 수준입니다. 파라다이스, GKL 맞죠? 최저점 1,700원에서 이제 조금 롯데관광개발 그나마 롯데관광개발 좀 제주도 쪽으로 해서 괜찮다고 해서 리포트는 잘 나오는데도 여전히 9,000원대 10,000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 중국 관련주들 모니터링 하려고 포인트 잡고 수익률 체크했을 때부터 지금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생각보다 더 많이 빠지는데 이제 그렇게 보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 되나? 지금 저도 좀 약간 아리까리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을 이제 다지고 갈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닥치는 게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해서 춘절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오느냐. 많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갑자기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스케일이 붕 뜨겠죠. 이번 움직임처럼. 그래서 지금 국면에서는 확인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사는 거죠. 좀 엊그제 지금 그 북촌 한옥마을을 가봤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가봤습니다. 야, 이게 북촌의 한옥마을 TV만 보던 한옥마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산에 살면 해운대 안 가듯이 서울 사람들이 북촌 안 가겠죠. 외국인들이 서울 사람들이 631대 안 가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롯데월드는 가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오, 정말 고즈넉한 기아들이 쫙 하늘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뷰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좀 맛집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는데 스파게티 파스타를 먹고 갔는데 파스타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최근에 먹은 파스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맛있던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쪽이 관광지로 많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뭐 중국인들이 많이 찾고 외국인들이 많이 찾으면서 온 김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퀵체일 가서 이제 카지노 좀 하고 오면 좋은데 과거의 어떤 단체 관광객들과 지금 현재 관광객들의
흐름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죠. 북촌을 갔는데 예전 같으면 북촌에 관광버스들이 줄을 서 있고 단체 관광객들이 와서 놀았다면 이번에는 그냥 연인끼리, 친구끼리,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요들은 어떤 카지노 수요들은 아닌 거죠. 좀 바뀌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들의 어떤 수의 어떤 질적인 변화, 그 다음에 면세점도 과거에는 막 버스로 대절해가지고 신세계 롯데 면세점 갔다면 지금은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면세점 관련주들도 주춤,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신라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지금. 네, 별로입니다, 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도 전체적으로 이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가 이렇게 이제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어떤 이제 변화가 이제 뭐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당장은 뭐 어떤 그런 변화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조라는 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관광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여행을 떠나서 어떤 그런 민족적인 그런 예민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노 재팬, 노 차이나, 뭐 노 코리아, 뭐 자기네들도 우리를 오기 싫어하고 우리도 걔네들을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관광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싫은 건 싫은데 그래도 관광은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우호적인 관계가 좀 유지되는 어떤 정책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쪽도 좀 변화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 좀 규제를 좀 강하게, 어떤 도박성 있는 그런 어떤 정부의 어떤 사행성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마카오 쪽에 있던 도박꾼들이 한국으로 좀 넘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 별로 반영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 얘기 드리는 주식이라는 것이 좀 장기적인 뷰를 가지고 천천히 뭔가 투자를 한다면 이제 이런 주식들을 서서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사야 된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뭐 여기서 투매가 나온다거나, 여기서 뭔가 이상 현상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중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가 별 이상이 없는데 주가가 빠진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뭐 이상이 나온다거나 이러면서 주가가 마구마구 흔들릴 때가 오히려 보면 매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 마구마구 상승할 때는, 그러고 나서는 지금 빠졌잖아요. 그럼 마구마구 떨어질 때는 사야 할 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역발상 투자라고, 이제 주식이 이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비쌀 때 사서 쌀 때 손절을 하거든요. 그럼 그 반대로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대신에 쉽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장기적인 어떤 투자 플랜도 세워야 되고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파라다이스, 뭐 그다음에 GKL, 롯데관광 실적 뭐 추정치나 이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파라다이스 1월 매출액이 보시면 이렇게 745억,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대비 54%, 그냥 작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저쨌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뭐 어쨌든 외국인이든 뭐 미국인이든 한국이든 파라다이스라는 호텔이 성황이다, 지금 호황이다, 나쁘지 않다. 근데 주가가 최호황일 때에 비해서 4만 원에 비할 때 지금 13,000원이다 라는 거고요. GKL은 어떨까 볼까요? GKL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1월 매출액 볼까요? 195억, 전년 동월 대비, 작년 말, 작년 때보다도 오히려 더 감소했다. 그러니까 파라다이스나 뭐 롯데는 괜찮은데 GKL은 별로다. 아까 얘기했던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 카지노만 하러 오는 관광객들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조금 안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GKL은 약간 애매모호하고, 롯데 관광은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중국 관광객들이 어차피 뭐 이 오는 손님들이 약간 이쪽은 카지노도 하면서 제주 관광도 하는 그런 손님들이 많다는 거죠. GKL은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좀 요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서울 관광만 하고 가는 분들,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하고 꼭 가는 분들, 요런 분들이 많았다면 제주도는 이제 카지노도 하고 가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 관광은 1월 달에 실적이 껑충 뛰었다. 카지노가 보시면, 예, 순매출이
200억. 굉장히 괜찮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좋은. 그러면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순서적으로 보면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GKL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동일 시간에 동일한 기준가를 책정했는데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7이니까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악재가 주가에 이제 반영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말 많이 나오는 PBR 부분도 보시면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GKL 같은 경우는 PBR 2.9, 0.8, 2.0 그러다 보니까 PBR도 별로 혜택을 못 받은 거죠 이번에. 반면에 이제 현대백화점, 신세계, 롯데쇼핑은 0.2, 0.4, 0.2, 이마트 0.2 얘네들은 0점대로 놀고 있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 코스피 PBR보다 좀 오히려 높은 파라다이스 제외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 PBR 주도 아니고 고 ROE 주도 아니고, 그리고 뭐 중국 수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가 끝나서 엔데믹 수혜도 안 되고, 뭔가 지금 모멘텀이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들이 주가는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좀 저가에 살 수 있는 거죠. 보시면 뭐 그냥 내가 사고 싶다고 마음을 먹으면 조금씩 살 수 있는 가격대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설날 때 뭔가 센세이션한 모습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향후 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중국 관계, 대중국 관계라든지 어떤 관광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한번 움직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쪽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거를 사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전에 미리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리포트도 체크하고, 파라다이스, 롯데관광, GKL, 뭐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호텔신라 이런 회사들의 어떤 지금 흐름이 어떤지, 뭐 분위기가 어떤지,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지, 신라 면세점이 어떤지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화장품은 어떤지, 화장품은 요즘 별로 안, 요런 거 보면 쇼핑 패턴의 변화, 업계 전략 수정, 화장품 쓰러 가던 유커 따이군 감소, 개별 관광객 매출은 4년새 136 보시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단체 관광 안 가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다음에 남자들 셋넷, 뭐 그다음에 여자들 셋둘,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간다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소비하는 패턴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어떤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나는지, 결국 주식시장이란 곳은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패턴들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무조건 공부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투어도 안 되겠죠. 하나투어는 단체 관광 쪽이니까요. 개인들은 어떻게 여행을 합니까? 자기가 비행기 티켓 사고 호텔 숙소 예약해서 그 다음에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돌아다니면서 사고 싶은 거 사니까 굳이 여행사에 이런 상품을 의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행사들도 별로, 그렇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기조나 이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우리가 계속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수혜 받는 건 어느 거죠? 이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 그러면 자연스럽게 항공주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대한항공하고 합병하는데 이제 2개가 남았죠. 이제 유럽하고 유럽은 승인됐죠. 일본이 승인되었나요? 제가 헷갈리네. 일본은 승인되었죠. 예. 일본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유럽하고 미국인데, 유럽 쪽도 어디죠? 화물 운송 넘기는 조건으로 거의 80, 90% 됐고, 미국은 이쪽 다 끝나면 그래 다 마무리됐지, 해줄게,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도 뭐 거의 합병되면 아시아나 IDT라든지 뭐 그 외에 대한항공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얘네들도 많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뭐 이런 쪽도 괜찮지만 에어부산 이쪽도 지금 아시아나항공 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낮아져 있고 관심도 없고 시장에서 별반 어떤 흐름이 안 좋은데 그래도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것들을 잘 관찰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내가 언제 사야 될지 적절한 투자 시기에 투자 판단을 해서 투자를 이제 단행해 나가는 거죠. 그게 본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 가르쳐 줄 수도 없고, 누가 뭐 이때다, 지금 사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뭐 한 달 뒤, 2달 뒤에 주가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텀을 주면서 뭐 일주일, 이주일 사이에 한두 번 뭐 이런 식으로 비중도 뭐 1%씩, 2%씩 조금씩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이제 투자 전략을 나는 뭐 항공주와 뭐 우주 관련주, 뭐 그다음에 드론 관련주, 뭐 UAM 관련주, 그다음에 고배당 우량주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쭉 원활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현금으로 절대 빚내면 안 되고 그렇게 조금 차근차근 만들어 간다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떤 아니 위험하긴 한데 이제 덜 위험하게끔 자기가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자기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식을 한다면 뭔가 좀 본인도 좀 안정감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자신이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투자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질 수 있는 거죠. 남 탓을 하지 않고 누가 이거 뭐 10배 간다 했는데 뭐 무조건 300% 수익 난다고 했는데 샀는데 마이너스 30%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마이너스 뭐 10% 20%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 10% 20% 날 것도 감안해서 현금도 보유하고 있고 그렇게 차근차근 장기적인 5년 뒤 10년 뒤에 그림을 그리면서 분명히 관광이라는 것은 활성화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류가 자기 집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서울에도 놀러 가야 되고 부산도 놀러 가고 국내 관광도 활성화되지만 이제 부산도 많이 갔고 강릉도 속초도 좀 지겹다. 일본 한번 가볼까? 그리고 우리도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일본 갔는데 우동 한 그릇 사 먹었는데 5,000원, 6,000원밖에 안 하네. 우리나라 우동보다 더 싼데 가볼 만한 거죠. 부산에 가서 KTX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비용이나 뭐 일본 가는 비용이나 필리핀, 베트남, 하노이 가는 비용이나 50만원, 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나더라. 그럼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여행으로 한번 가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중국이 자꾸 경제가 성장되고 소비가 확대되고 있죠. 중산층이 소비가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중국인들은 여행을 많이 나갈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나갔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잠재 수요는 중국인입니다. 그 중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겠죠. 그래서 제주도나 서울이라든지 이런 관광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앞으로 예상되는 캐파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 관광지가 굉장히 중국인들에게 더 뜨거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때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제 투자를 해 나가는 거죠. 2차 전지도 분명히 성장하고 자동차도 성장하고 전자도 성장하고 다 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성장도 있고 저런 성장도 있고 소비의 성장도 있고 어떤 기술의 성장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어떤 테마가 되냐는 외국인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나중에 5년 뒤에 외국인들이 여행으로 관광으로 테마를 시켜주면 이제 그쪽으로 투자하는 사람 대박 나는 거고 로봇으로 아니면 뭐 우주로 아니면 UAM 도심 항공으로 테마 시켜서 띄우면 그쪽에 대박이 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손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담도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내가 전생에 나라를 못 구했나 보다. 편하게 생각하면서 배당이나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배당 받다가 여행 다니다가 예상 밖으로 관광 그다음에 뭐 내가 생각했던 쪽으로 분위기가 좋네. 주식이 많이 올라갔네. 그러면 기분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다 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남의 얘기 듣지 말고 대충 이제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고 기업 가치를 파악하고 뭔가 매수를 하기 위한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항상 자기 스스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